자, 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 아주 이른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테일링 관련된 영상은 아닙니다. 아마 썸네일 보시고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지난 1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사를 통보하는 날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한 번도 직장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실감도 잘 나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DK님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두루뭉실하게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의 원래 본업은 운항관리사라는 직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항관리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운항관리사는 사실 항공기가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 어느 항로로 가고 어느 정도 연료를 실으며 비행의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제 기장과 함께 같이 이제 지상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수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해서 약 한 8년 정도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과장까지 진급을 했고,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초인류 기업, 제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의 임원이라시는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 전용기가 있는데 그 전용기를 담당할 운항관리사를 찾고 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그때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말로만 듣던 스카우트 제의인가? 그때 당시에 와이프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게 됐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기업의 전용기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사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조리원에 있을 때 제가 이직을 했거든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 벌써 10살이 됐으니까 참 세월이 빠르네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제 사수가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저는 혼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원래 2명이 TO인 자리인데 사람을 안 뽑아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한 4년 동안을 저 혼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혼자서 일을 하는 동안, 그리고 익숙치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이 회사는 항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조직 같으면 팀장님, 그 위에 임원분들 이렇게 해서 상급자한테 어떻게 할까요? 의사결정을 여쭤보고 그분들께서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 그거대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그 흐름이 일반적인데,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결정을 해야 했었고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제가 지어야 했었습니다. 일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틀어지지 않게
정시대로 운항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전용기 같은 경우에는 정시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의 그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계획이 매번 틀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애초에 계획대로 운항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언제 어디서 변경이 될지,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업무 환경이다 보니까 정말로 24시간 동안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녔고, 잘 때도 항상 핸드폰을 음성으로 해놓고 머리맡에 놓고 자야 했어요. 실제로 일요일날 자고 있다가 일요일날 새벽에 6시쯤인가 전화를 받고, 그날 9시에 비행기를 띄워야 되니까 빨리 나와라 해서 나가서 비행기를 띄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2년차 때인가 제가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맹장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없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노트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인실을 썼었는데, 이 옆에 계시는 그 어르신 분께서 아니 무슨 일을 하길래 입원한 사람이 밤낮으로 일을 그렇게 하냐, 뭐 주식하냐, 뭐 저한테 그렇게 뭐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나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뭐 해외여행 뭐 꿈도 못 꾸죠. 네, 계획은 했었다가 갑작스럽게 비행이 생기든가 일이 생겨서 저는 못 가고 와이프랑 애만 갔던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해외여행을 못 간 게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동안 그 압박감에 있는 그 생활을 너무 오래 했고, 결국에는 번아웃이 아주 세게 왔어요. 네, 정말 세게 왔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업무 환경으로는 지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후임을 뽑아주더라고요. 확실히 밑에 후임이 들어오니까 뭐 어느 정도는 분명히 해소가 됐습니다. 좀 확실히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차피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건 저였고요. 왜냐면 항상 저한테 연락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이런 때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그런 생활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부양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첫 번째로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죠. 어느 누가 24시간 압박감 속에서 살고 싶겠어요. 나도 퇴근하면 일 생각 안 하고 싶고, 오롯이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남들 다 하는 휴가를 계획해서 어디를 놀러 갈까? 이렇게 살고 싶었고, 매번 운항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일정이 있나 없나 눈치 보다가 하루 이틀 반짝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가서도 불안하고 뭐 이런 생활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그럼 가족들은 행복한가? 내가 그래도 연봉도 오르고 돈을 버니까 가족들은 행복한가? 저랑 와이프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좋은 장소, 맛있는 음식들을 같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몸은 가 있더라도 항상 정신이 이제 회사 일에 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 가족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뭐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한 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차장으로 진급도 했고,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억대 연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 정말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정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다른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았어야 됐고, 그런 생활이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15년, 20년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더 한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뭐랄까, 책임감 혹은 뭐 자신만의 고집으로 아둥바둥 버텨왔는데 더 이상은 좀 힘들다. 뭔가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회사라는 이제 보호막 안에서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불안감이 되게 큽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바닥나기 전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차이기 전에 내가 먼저 차버리자 라는 마인드로 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좀 떨리네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최대한 담백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어찌됐던 뒤에 남은 얘기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자, 퇴근을 했습니다. 무사히 회사에 얘기를 했고요.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아쉬워 하셨지만, 그리고 또 많이 놀라셨지만 많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뭐 이미 마음을 굳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뭐 용기의 박수를 많이 쳐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회사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비로소 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내가 회사를 퇴직하는구나 라는 게 되게 실감이 되게 많이 되고요. 오늘 회사에다가 말씀드린 건 오늘이지만, 이미 저저번 주에 저희 아버지 납골당에 가서 저희 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렸고, 뭐 장인어른하고 또 이제 처형하고 이렇게 처가댁 식구분들한테도 이미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셨지만, 사실 제가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정되고 좋은 직장,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직장을 네 스스로 나오려고 하냐? 네가 회사에서 인정받지를 못하냐? 아니면 뭐 처우가 안 좋아서 네가 삶이 힘들어지냐? 경제적으로 어렵냐? 뭐 다 아니죠. 다 아닌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걱정 섞인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그분들의 걱정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 생각, 그리고 제 와이프의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면 인생은 저와 이제 제 와이프가 사는 것이니까 그 결정을 하는 주체도 오롯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에는 사실은 후회는 없어요. 이 정도로 후회를 할 것 같았으면 이런 큰 일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한 번쯤은 내가 뜻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험난하지만, 그리고 두렵지만 이 길을 걸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제 너 뭐 먹고 살래?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까지 말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어떤 거를 계획하고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되게 두렵기도 하고 되게 뭐 조마조마한 그런 날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속을 탁 터놓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뭔가 좀 내 편이 좀 옆에 돼주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도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의 행보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